안녕하세요, 고장호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분들께서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마라토너 분이 결승전에 들어왔을 때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무엇이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달리고 난 다음에 10km 정도 됐을 때 그때 신발 속에 들어온 그 모래알이 자기를 가장 괴롭혔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암이라고 하는 마라톤을 달릴 때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의외로 자잘하게 몸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치하는 거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좀 쉽게, 그리고 몸에 해가 안 가고 본인이 지금 치료하고자 하는 방식이랑도 어긋나지 않는 방식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쓰림인데요. 항암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약들을 드시기 때문에 속쓰림 같은 것들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해 드리자면, 빈속일 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음식이랑 상관이 없고 어떤 식으로든 입에 들어가는 것들, 약이든 뭐든 다 음식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상관없이 속이 쓰리면 바나사심탕을 드시면 되고요. 음식, 입에 뭔가 들어갔더니만 아프더라, 약이든 뭐든 그런 것들이 있더라 라고 하게 된다면 일반 한약 이름으로는 평이산, 저희 차 이름으로는 꿀피부차, 그 다음에 일반 약국에서 파는 걸로는 평이산 제제가 요즘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걸 쓰시던가 아니면 가스알명수 같은 것들을 드시면 됩니다. 모르시겠으면은 바나사심탕이랑 30분 간격으로 해서 뭐 활명수나 이런 것들, 꿀피부차든 뭐든 이런 식으로 같이 드셔도 효과가 납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암 환자분들 중에 괴롭히는 가장 나쁜 것들 중에 하나가 설사가 있습니다. 설사. 아시다시피 항암하시고 난 다음에 설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자, 그러면 암 환자분들 자체로도 많이 쓰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목초액 같은 것들 많이 쓰십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목초액 쓰시는데, 그냥 예전에는 목초액을 뭐 진짜 그 나무 숯 만드는 건 곳이나 이런 데에서 받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고요.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저희 회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항암하시는 분들이 나 이거 먹고 좋아졌다라고 하신 제품이라서 제품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OAKY라고 하는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드시고 좋아졌던 분들이 있다라고 몇 분이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거 드셨을 때 간 수치도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능은 아니고요. 지금 같은 이유로 만들어진 게, 그래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게 정로환, 많이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오래된 약입니다. 왜 이게 정장, 그러니까 소화기 쪽을 잡아주는지, 설사나 이런 것도 잡아주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전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쓰여진 약이고, 이것도 목초액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초액이 설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약적으로는 위령탕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위령탕을 지어서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약국에서는 올가라고 하는 제품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 약사분들한테 위령탕 제제를 찾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약국이라든지 뭐 이런 양념시장이나 뭐 이런 데에서 위령탕을 드셔도 되고요. 위령탕 같은 경우는 한 30년간 계속 설사라는 미국 의사분이 이거 한 재 드시고 완치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희 사부님 케이스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럴 만큼 굉장히 좋은 약이고요. 그 다음에 해롭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위가 평이산이라고 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소화기를 편하게 해주는 약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기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이 허시는 분들, 항암을 하시다 보면 입이 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죽염이 효과가 좋다라는 말씀을 꽤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쓰시는 방법은 죽염을 녹여서 입을 헹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빨 닦으실 때 치약에다가 죽염을 묻혀서 하시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몸에 기본적으로 이제 암이 있으신 분들은 염증 수치랑 그 다음에 그 암 수치랑이 동반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몸에 염증이 끊이지 않는데요. 아시다시피 암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대사를 하게 되면서 계속 끊임없이 젖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노폐물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몸에 이제 염증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프로폴리스가 염증에 굉장히 많은 효과적인 도움을 준다는 거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한 제품을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프로폴리스 제품은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변비가 있게 되면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알려진 건 푸른 주스죠. 자두 주스. 그래갖고 원액 같은 걸 드시게 되면 변을 보시는 경우가 많고, 많은 분들은 또 유산균이나 유산균 음료 같은 것들 드시면서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궁 대장사랑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차전자 P라고 해서 차전자 껍데기가 이제 주성분인 그런 건데요. 거기에 이제 뭐 알로에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변이 잘 나올 수 있게. 근데 꽤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 이제 치료제는 아니고 증상 완화제인데 뭐 치료는 상황에 맞춰서 본인이 왜 변비가 생겼는지에 맞춰서 치료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당장 증상을 완화시켜야 되겠다 싶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변비의 치료 방법입니다. 몸에 해롭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독성이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음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될 수 있으면 너무 집착해서 많이 드시던가 이런 것들 안 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나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겠느냐, 뭐 채식 같은 것들만 먹는 게 좋겠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뭐든지 불균형한 것들은 좋지 않고요. 본인 몸에 맞는 걸 하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 단백질 보충제, 여러분 요즘 많이 나오죠. 운동할 때 먹는 뭐 쉐이커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의 대부분 우유에서 뽑아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드셔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더 미세한 단백질이요. 물에 완전 녹아버리는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실크 단백질이라고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 당뇨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먹고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들을 꽤 많이 하시는데 사실 맛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먹게 되면은 약간 덜 피곤하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 우유로 된 우리가 흔히 운동할 때 먹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먹게 되면은 신장 부위가 아픈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단백질을 해독하는데 신장이 쓰이니까요. 근데 굉장히 미세해서 그런지 실크 단백질은 괜찮았고요. 또 중국에서 나온 제품이었는데 콩단백질을 실크 단백질만큼 미세하게 만든 겁니다. 그거는 물에 녹이면 간장 맛이 납니다. 그런데 약간 역겨운 느낌도 약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 그래도 좀 먹을만 한 것 같고요. 난 단백질이 꼭 필요해, 그런데 소화기 쪽은 좀 안정시켰으면 좋겠어 라고 하셨을 때 그런 미세한 단백질이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 환자분들이 모든 것을 암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자꾸만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시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암 환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약국이나 이런 데서 구입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래도 좀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